정치 파발마족은 열심히 상암동으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기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의도에서 네. 오셨고 이어서 논산에서 달려오신 분이죠.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3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네, 달려왔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서울시가 보낸 경보 문자 받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미사일의 우주 발사체까지 발사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부탁드리고, 김혜령 대변인은 서울 사니까 네. 문자나 사이렌 소리 다 들었겠네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네. 조금 늦게 제가 깬 편인데 살짝 깼는데 계속해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일어나서 핸드폰 확인을 한 거죠. 네.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휴대폰에서 막 난리를 쳤군요. 네. 네. 황명선 대변인은 뭐 논산이라서 잘 못 아니에요. 저 어제 방송이 있어서요. 네. 어제는 서울에서 잤습니다. 그럼 그래서 아침에요. 아침에 그 문자나 사이렌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좀 뭐 오늘 방송에 좀 늦게 있으니까 예. 좀 늦잠을 잘까 했는데 그냥 군대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아침에 네. 삑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울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저는 뭐 황 대변인 방송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우주 발사체 결국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 재난 경보가 발생되고 지금까지 황명선 대변인께서 네. 북한 위성 발사 관련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좀 간결하게 정리 좀 해봐 그래요? 주세요. 네,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17분 군사정찰 위성 말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2령에 탑재해 발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천리마 2령 시동 비정상적으로 서해에 추락했고 북한 측도 실패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한 지점이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km 지점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청도가 어딘가 봤더니 충남 보령에서 직선 코스로 서쪽 중국 쪽으로 예. 거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참에서는 북한 우주 발사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계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 비정상적으로 비행 예. 물체가 낙하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양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사체가 올라갔는데 1단은 성공을 했는데 2단으로 1단이 떨어져 나가고 2단 엔진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청도 서쪽 200km 방향에 예. 거기에 이제 바다에 이제 공해상이죠. 우리 해역은 아니고 거기에 네네. 추락을 했는데 김혜령 대변인님 네.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파편들이 지금 우리 해군이 인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경에 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서 인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사체를 수거를 하게 됐는데 이 전반적인 성능과 왜곡 부품 사용 여부 그리고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며칠 걸린다 그래요. 예, 정확하게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요. 아무리 봐도 원통형 같은 게 지금 인양되는 걸 봐서는 그 1단 추진 로켓 그게 아마 떨어진 거를 인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김 대변인님, 대통령실 입장 지금 나온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그 북한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와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었고요. 조태영 안보실장 주재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 연일 미사일의 우주 발사체 두 분 우리 정부는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이번 위성 발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황명선 대변인. 북한에서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이렇게 쏘는 것은 굉장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죠. 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아주 백해무익한 일이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NSC 회의가 열리는데 왜 조태영 실장님 주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 이 대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먼저 6시 32분에 했고 그리고 이어서 대피하라고 또 어린이와 노인분들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피하라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오늘 같은 상황은 일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피난하세요. 대피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고요. 마무리도 끝까지 이제는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복귀하십시오. 이런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번 보면서 우리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위기 관리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서울시 행안부 그리고 군 당국 서로 업무 그다음에 대통령실 컨트롤 타워 뭐 서로 각자 서로 이 안익이 이렇게 미루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비행 미사일 우주 발사체가 쏘게 되면 NSC 회의가 열리게 되면 대통령 주관으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해서 대통령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각 부처가 혼동하지 않고 서로 미루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황명선 대변인께서 NSC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한테는 시종일관 실시간 보고를 한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김일행 대변인 좀 아는 얘기 좀 있습니까?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처음부터 파악을 했을 때 그 이제 처음에 우려와는 조금 차이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대통령께서 직접 NSC에 그 회의를 회의를 주재하실 것까지는 없을 정도의 사안이 사안이 그런 아주 그 중대한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할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국민의 불안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참모들의 그러니까 오히려 조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하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뭐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것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하고 네네.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네, 됐습니까? 통화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오.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최일선에는 대통령이죠.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눈과 몸짓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윤석열 그분의 정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아주 세게 강도 있게 그렇게 단호하게 했지 않습니까? 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전보장회의가 NSC가 열렸어요. 그럼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각 부처의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혼선이 안 되도록 지휘를 하는 게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죠. 예.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우리 그 말씀드리지만은, 포고 왔을 때 침수됐을 때도 대통령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뭐 차 안에 계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보를 울릴 정도의 이런 사안이 됐을 때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국가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뭐 저희는 그 시종일관 아주 일관되게 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이 북한의 도발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전에 그 한미일 공조를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또 미국과 일본과 그렇게 저희가 외교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늘상 그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저희 그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이 북한의 오늘의 이 발사체를 보더라도 한미일과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외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들 또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북한
관련해서 그 심각성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한미일 그 공조 이야기합니다.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과 우리 그 대한민국과의 이 관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국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정부의 요청해서 만났거든요. 이제는 패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일본 정상 기시다 총리가 북한 그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응답을 했어요. 과거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지 않고 하면 정상회담 하자. 이제는 북한이 일본이 한미일 공조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제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하고 직거래하고 있어요. 뭐 거기에 수가 있겠죠. 일본도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광물에 대한 이런 뭐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이 있겠지만 저는 남북 관계 우리 대치 관계는 국방력으로 보면은 북한은 우리의 정말 반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큰 형이고 막내 동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달래기도 하죠. 우리 막내 동생한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화가 거예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패싱하지 않는 외교 그래서 정책을 대화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민주당이 한반도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관리를 했었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고 오늘 그럼 도발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한미일 공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거든요. 우리 기업과 그리고 우리 교포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현대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수하고 싶어도 철수를 못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전국가에 정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분들께서 오늘 그 불안감을 느끼셨을 거고요. 정말 이 북한의 도발이란 것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런 대응들 아마 강력한 많은 힘으로만 때려가지고 국민 될 문제는 아닌 것 힘이 같아요. 아니고요. 저희야말로 그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일단 공조를 해서 대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보 문제는 말이죠. 경제 문제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생과 사회 문제에 걸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국민 5천만 명이 뒤에 있다라는 점 항상들 명심하시고 정치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라. 자, 청취자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가 보낸 경계 경보 문자 받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떠셨는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또 사이렌 울림 후에 휴대폰은 나중에 울렸지요. 초짜도 아니고 밖에서 사이렌이 먼저 울렸어요. 네. 저는 뭐 못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울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서 확인했거든요. 울렸다. 네. 또 다른 분입니다.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대피 준비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오보라고 하니 참 짜증났어요. 또 다른 분입니다. 화물 운송으로 장거리 운전하는 중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보냈으면 최소한 어떤 이유인지는 알려줘야죠. 홀로 계신 노모께 전화드리고 가족에게도 대피 준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화물 운송 고속도로 상에서 가족 걱정하시고 그러셨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 우길기를 개항한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해서 정치권이 이제 공방이 뜨거운데요. 보니까 급기야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이 한국의 우길기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예. 자, 어느 분이 먼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동안의 한일 정상회담, 한일 외교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길기가 대한민국 우리 부산으로 달고 온다라는 것은
참 이수신 장군이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그 한일 그 일본에서 한일 합동훈련 했을 때 이수신 우리 함을 갖고 갔죠. 우리 이수신 하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해군들을 물리쳤던 그런 아주 우리 이수신 장군 밴데 이수신 장군 일본 해군이 아니고 외적이죠. 뭐. 예, 그렇죠. 외구였죠. 이 이수신 길을 달고 들어가니까 그 입항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도 자기 자국에 대한 역사와 정체성, 부끄러운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던 가해국이고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특히 전범기는 우리를 그 피해를 끼쳤던 전쟁으로 많은 희생과 상처를 줬던 그런 국가가 일본 국가예요. 그 우길기는 전범기거든요. 이 길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일본이 우리 국민들한테 사죄, 사과 이런 형태의 태도가 아니라 우길기를 갖고 오는 군국주의적 부활의 정신을 갖고 오는 것은 단호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우길기가 뭐 햇살문이냐 이렇게 그냥 계속 워딩이 바뀌더라고요. 황전 대변인 지금 오늘은 40초 룰을 적용을 안 해서 그런지 저는 괜찮은데 밖에서 좀 PD들이 좀 압축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 자 김혜정 대변인. 그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그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던 호위함, 그 하마기리함처럼 우길기를 개항한 자위함에 그 국내 입항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기였습니다. 이때 그 자위함 두 척이 입항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비보도 그 지침에 따라서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힘에게 또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자꾸 씌운다라는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역시 그 자위함기를 달고 국내에 입항했던 사실이 기록으로도 버젓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우길기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역대 오는 정부에서 우길기를 달고 온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국력과 여러 가지 이 힘의 논리, 균형적인 이런 측면들이 돼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국힘, 여야 진보나 보수의 이런 대립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우길기가 오는 거에 대해서 편낸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들 어느 누구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이랑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국력이 약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걸 저희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김배석 대변인님, 네. 일본의 전범기인 우길기를 달고 오는 것을 굳이 그렇게 그 해명해서 달고 와도 돼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을 갖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이것은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뭐 또 야당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최소한 뭐냐면 일본하고 잘 지내야죠. 그러면 지금 당론은 뭐예요? 일본 우길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길기 달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팔 벌려 이렇게 환영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민주당이 이제 자꾸 그걸 이제 그 친일 반동 프레임을 걸고 이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는 친일 반동은 아니고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요. 다만 일본하고 잘 지내는데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전범 국가로서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길기는 전범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일본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했는데 자, 오늘 브리핑 내용 간결하게 한번 김민영 대변인님 해주시고요.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그 현장에 설치됐음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시찰단이 밝혔고요. 이상 상황 발생 시에 긴급 차단 시스템 시연도 확인했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아직은 이제 오늘 오전에 저희 그 시찰단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살펴보는 그런 중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 결론이랄까요? 앞으로의 그 가야 할 방향들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를 뭐 완벽하게 발표하지 않았죠.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이 갔다 온 결과에 대한 총평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우리 한국 정부의 이제 시찰단 파견을 했어요. 저는 이것부터 단호하게 시찰을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검증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들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통한 그리고 후속 조치로 후쿠시마 수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까지 갈 전략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실효 채취도 없고 명단도 뭐 오늘 일부 공개했습니다마는 그 언론인들도 없고 아직까지 발표도 없고 이거 후쿠시마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안 된다라고 반드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오늘 경계경보 문자 혼선이 입국을 했는데요. 자,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네, 군대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늦잠을 깨워줘서 고마운데요. 저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나요? 잘했군 잘했어 네, 잘했군 소리 들으니까 편안하신가 봐.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아. 자, 이어서 김예령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네, 새삼 정전 국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네, 오늘 정치 파벌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